안녕하세요. 한태환의 재미있는 경매 이야기 한태환입니다. 우리나라 유료 경매 사이트 중 스피드 옥션이 3대 메이저 중 하나입니다. 제 유튜브는 스피드 옥션의 자료를 활용합니다. 회원 가입 후 아이디 댓글 남겨주시면 전국 한 달 무료로 열어드리겠습니다. 조건은 한 번도 회원 가입 없었던 분만 가능합니다. 초보자에게는 경매의 용어 해설을 하겠습니다. 중급자에게는 권리 분석입니다. 상급자에게는 특수 물건 그리고 MPL까지 자세히 설명드리는 유튜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9 타경 5021 본건에 대하여 권리 분석, 용어 해설, 낙찰자가 어떻게 처신하여야 하는지까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낙찰 후 절차, 낙찰 받으면 7일 후에 매각 결정합니다. 또 7일 후에 매각 확정됩니다. 매각이 확정되면 3일 안에 대금 납부 결정을 합니다. 대금 납부가 결정이 되면은 법원은 최고가 매수인에게 잔대금 납부 통지서를 보냅니다. 잔대금 납부 통지서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잔대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잔대금 납부 40일 후면 배당을 합니다. 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찰받으면 법원은 최고가 매수인이라고 합니다. 7일 후에 매각 결정을 합니다. 7일 후에 매각 결정을 하는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원은 낙찰자 박 씨를 자세히 살펴봅니다. 이 낙찰자 박 씨가 채무자는 아닌지, 혹시 전에 미납한 적이 있었다면 미납한 자는 아닌지, 대리로 입찰했다면 어떤 대리 서류에 위배한 점은 없는지, 금치산자인지 한정치산지 이러한 것을 자세히 살핍니다. 아울러 법원에 어떠한 절차의 하자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살피게 됩니다. 이러한 하자가 없었을 적에 7일 동안 하자가 발생되지 않으면 매각을 결정을 합니다. 또 7일을 기다려서 매각 확정을 합니다. 이것은 이해관계인에게 이해할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이해관계인이란 낙찰자, 채무자, 채권자 등입니다. 법원이 철저하게 분석하였지만 혹시 법원이 잘못 판단하였거나 어떠한 문제가 있다 이랬을 적에 이의 제기를 하는 기간을 줍니다. 7일 후에 이의 제기가 없다면 확정이 됩니다. 그러나 이의 제기가 있다면 잔금 납부일은 결정되지 않습니다. 매각 확정이 되고 3일 후에 3일 안에 대금 납부 기일을 정해서 통지하여야 됩니다. 그러면 최고가 매수인은 30일 내에 잔금을 납부합니다. 그러면 법원은 40일 후에 배당을 합니다. 이것으로 경매의 모든 절차는 종료되는 것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관할법원은 어떻게 결정될까? 소유자, 경매에 걸린 물건 소유자의 주소 아닙니다. 경매에 걸린 물건의 소지지 주소, 그 관할 법원이 경매의 관할 법원이 되는 것입니다. 소유자의 주소와 경매에 걸린 물건지 주소가 같든 다르든 관계없습니다. 물건지 소재지 관할 법원이 되는 것입니다. 동산인 자동차의 관할 법원은 어떻게 결정될까?
자동차가 압류되어 보관되고 있는 주소의 관할법원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 사람이 자동차가 경매 걸렸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다니다 부천에서 집행관에게 빼앗겼습니다. 부천 원정동에 이 자동차를 보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자동차가 보관된 부천 원정동 관할법원이 되는 것입니다. 2019 타경 5021 사건 번호라고 합니다. 2019 타경 5021 앞에 있는 숫자는 경매 걸린 연도, 타경은 경매 사건 부호, 5021 번째로 2019 타경 5021은 2019년도에 남부지방법원에서 5021번째로 경매 걸렸다. 사건 번호는 똑같은 사건 번호가 여러 개 존재합니다. 법원에 따라 다 이러한 번호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경매 권리 분석을 의뢰해야 할 적에는 사건 번호와 관할법원 또는 사건 번호와 소재지 주소를 불러주셔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2021년도입니다. 이 사건은 2019년도 사건입니다. 연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뒤에 있는 숫자가 빠르면 빠를수록 법원에서 개찰할 적에 먼저 개찰합니다. 내가 이 사건을 입찰했을 적에 2021년도에 2019 타경을 입찰했다면 저는 빨리 끝날 거다. 이런 예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매각기일은 이 물건을 경락받기 위하여 가는 날입니다. 기일 입찰, 정해진 날짜에 가서 입찰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기일 입찰제입니다. 과거에는 기한 입찰을 병행할 때가 있었습니다. 기한 입찰이라는 것은 몇 년 몇 월 며칠 내서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입찰해라. 우편으로 제출하던 직접 와서 제출하던 이 안에만 제출하면 됩니다. 과거에는 기한 입찰을 병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소재지, 경매에 걸린 물건의 주소입니다. 대지권 7.32평이라는 지분이 7.32평, 전용 면적이 7.84평, 빌라의 실제 내부 면적이 7.84평. 그래서 빌라의 단위는 전용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파트는 평형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채권자 김씨,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입니다. 채권자는 경매에서 하나일 수도 있지만 여럿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적히는 이 채권자는 반드시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적히는 것입니다. 채무자는 돈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자고 소유자는 경매 물건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채무자, 소유자가 오시로 동일합니다. 채무자와 소유자가 같다. 채무자의 소유의 부동산이 경매 걸린 것입니다.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르다. 채무자를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였거나 채무자를 위하여 보증쓴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물상보증인이라고 합니다. 지분에서 채무자가 있고 물상보증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 지분이 먼저 경매 나오거나 물상보증인의 지분이 먼저 경매 나왔을 적에 천지가 개백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지분 경매에서
이러한 것을 유튜브로 다루게 된다면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제경매입니다. 경매에는 임의경매가 있고 강제경매가 있습니다. 임의경매라는 것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근저당입니다. 이 근저당은 절차 없이 바로 경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에 반드시 기록이 남습니다. 강제경매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지 않은 것입니다. 집행권은 판결문 등 절차를 필요합니다. 근저당은 절차 없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나 강제경매는 이러한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등기부의 기록이 남을까 안 남을까? 예, 남기도 하고 안 남기도 합니다. 임의경매는 근저당이라고 하였습니다. 강제경매는 카드 빚일 수도 있고 임대보증금, 대여금, 기타 부채의 모든 것이 강제경매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카드 빚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카드를 쓰고 카드 대금을 연체하였습니다. 카드 회사에서 경매 걸렸습니다. 경매 걸렸습니다. 강제경매, 임의경매, 강제경매입니다. 카드 회사에서 카드 만들 적에 담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담보로 제공하지 않았는데 경매 걸렸습니다. 강제경매입니다. 임대보증금을 보겠습니다. 임대차가 종료돼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임대인이 돈이 없다고 배를 째립니다. 그러면 임차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임차권 등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매를 붙여버리는 것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임대차였습니다. 그런데 경매 걸렸습니다. 담보 제공 안 했기 때문에 강제경매입니다. 대여금, 돈 빌려준 채권자가 경매 걸었습니다. 담보 제공 안 한 모든 채권은 강제경매가 되는 것입니다. 쌈박한 상식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강제경매로 낙찰받았습니다. 채무자가 돈이 생겼습니다. 채무를 다 변제하고 경매를 취하시키려고 합니다. 반드시 저를 찾아와야 합니다. 왜? 강제경매는 채무를 다 변제하였어도 낙찰자의 취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임의경매는 변제 공탁하면 끝이지만 강제경매는 취하 동의서가 꼭 필요합니다. 이랬을 적에 낙찰자는 약간의 금전을 요구하여도 채무자는 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과한 그런 돈을 요구하지 않고 적당한 돈을 요구하고 취하 동의서를 써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낙찰받은 물건이 진짜로 좋다면 취하 동의서 써주지 마시고 낙찰자 소유로 만들어도 됩니다. 감정가라는 것은 법원이 감정평가사에 의뢰하여 확정한 금액입니다. 최저가는 현재 경매가 진행되는 금액입니다. 감정가가 신권이 되는 것입니다. 서울은 20%씩 저감됩니다. 부천은 한 번 유찰될 적마다 30%씩 저감됩니다. 어쨌든 경매가 진행되는 금액이 최저가입니다. 보증금은 입찰에 참여하려면 입찰서와 일정의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돈이 보증금입니다. 그 보증금은 이 최저가의 10%입니다. 배당 요구 종기일은 법원이 확정합니다. 돈 받을 채권자는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채권 계산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이 채권 계산서가 무엇이냐면 법원은 채권자가 무슨 이유로 얼마를 받아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채권자가 법원에 돈을 받기 위해서는 나는 무슨 이유로 얼마를 받아야 된다는 근거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 근거 서류를 채권계산서라고 합니다. 이 채권계산서는 배당 요구 종기일 안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나 배당 요구 꼭 하여야 하는 자와 하지 않아야 하는 자로 나누입니다. 등기부의 경매기입등기가 등재. 이 경매기입등기는 이겁니다. 사건 번호가 등기부에 기록될 때 이 경매기입등기가 등재됐다 말합니다. 이 경매기입등기가 등재되기 이전에 기록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 꼭 배당 요구해야 합니다. 기입등기 이후에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꼭 배당 요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경매기입등기 법원에서 기입하기 이전에 압류, 과압류, 근저당 등 그러한 흔적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하지